여러분 안녕. 오늘은 5학년 수학 4단원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5분 정리해 볼 거예요. 이번 단원은 5학년 수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원이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식을 알아보고 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큰 사각형이 3개가 있죠. 각각 사각형을 자르고 색칠해 보았어요. 이 큰 사각형 하나를 우리는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1이라는 사각형을 2개로 자르고 하나를 색칠했으니 이것은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4개로 자르고 2개를 색칠한 4분의 2가 되고 사각형을 8개로 자르고 그 중에 4개를 색칠한 8분의 4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바로 각 사각형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즉 식에서도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는 모두 같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식에서 특징을 찾아보면 2분의 1의 분자와 분모에 각각 2를 곱해준 것이 4분의 2가 되고 2분의 1의 분자와 분모에 각각 4를 곱해준 것이 8분의 4가 되었네요. 또 8분의 4의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2로 나누어준 것이 4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그림과 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항상 같다. 이것이 파트 1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간단하게 모두 이해했죠? 그럼 이 문장만큼은 꼭 외우고 넘어가세요.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항상 같다.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약분입니다. 딱 보면 약분이 핵심 키워드니까 약분의 뜻 정도는 알아가야겠죠. 약분이란 어떤 분수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공약수는 우리 2단원에서 이미 배웠죠. 공통된 약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약분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12분의 8이 있네요. 이 녀석을 약분해 봅시다. 먼저 분모 12와 분자 8의 공약수인 2로 두 녀석을 나눠볼게요. 요렇게 되겠죠. 6분의 4가 됐네요. 한 번 더 6분의 4에서 6과 4의 공약수인 2로 두 녀석을 나눠보면 요렇게 3분의 2가 됩니다. 이것이 약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방금 전 파트 1의 핵심이었던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항상 같다를 활용하면 이런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12분의 8과 6분의 4와 3분의 2는 모두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3분의 2 같이 더는 약분할 수 없는 분수 혹은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3 통분입니다. 먼저 통분이란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것을 뜻해요. 그 방법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3분의 2와 4분의 3이 있네요. 이 두 녀석을 통분해 볼 겁니다. 이 두 녀석의 분모를 공통분모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공통분모를 도대체 몇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답부터 말해주면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 두 분모의 공배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배수는 무한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2죠. 따라서 공통 분모를 12로 하는 분수를 만들면 됩니다. 자, 3분의 2에서 분모 3이 12가 되려면 곱하기 4를 한 것이니까 분자 2에도 똑같이 4를 곱해주면 12분의 8이 되고요. 4분의 3에서 분모 4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준 것이 12가 되었으니까 분자 3에도 곱하기 3을 똑같이 해준 12분의 9가 되겠네요. 결론 3분의 2와 4분의 3을 통분하면 12분의 8과 12분의 9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파트 3 통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4. 분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파트 1, 2, 3를 했던 거예요. 자, 분수의 크기 비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크게 나옵니다. 각각 예시를 통해서 풀어보고 선생님이 결론을 딱 내줄게요. 첫째, 분모의 크기가 같을 때예요. 예시로는 4분의 1과 4분의 3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큰 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되고 결론은 분모의 크기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크면 크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둘째, 분모의 크기가 다를 때 이거는 고민해야죠. 예를 들면 4분의 3과 5분의 4가 있습니다. 둘은 분모가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았어요. 분모를 같게 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통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두 녀석을 통분해주면 이렇게 공통분모를 최소 공배수인 20으로 통분할 수 있고요. 20분의 15와 20분의 16, 즉 분모의 크기가 같으니까 분자가 크면 더 크겠죠?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분모의 크기가 다를 때는 통분해서 비교해라. 셋째,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젠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분수와 소수는 생긴 것만 다르지 같은 녀석들이잖아요. 따라서 방금 배웠던 것을 활용하려면 0.7 소수를 분수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바꿔주면 이렇게 10분의 7이 될 거고요. 3분의 2와 10분의 7. 분모가 다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통분해서 비교해라. 해보면 됩니다. 해보시면 30분의 20과 30분의 21이 되고요. 분모가 같을 때 분자끼리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결론을 지으면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을 때는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통분하고 비교해라. 끝! 자, 이렇게 5학년 수학 4단원인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 해봤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로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5단원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